황금빛 석양이 대지를 비출 무렵 먼 발치 교회에서 저녁종이 울려 퍼진다. 농사를 마친 부부가 잠시 일을 멈추고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감사 기도를 드린다. 밀레의 만종은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명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밀레는 화가로서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생전에는 그리 넉넉한 화가는 아니었죠. 돈을 벌기 위해 작품을 팔아야 했고 성공을 위해 남의 눈을 의식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작의 원동력이 되었고 오늘날 그 유명한 밀레라는 작가를 탄생하게 했죠. 밀레는 바르비종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르비종은 파리의 남동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이름인데 19세기 초만 해도 그저 소박한 농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 콜레라를 피해 파리를 떠나 정착하던 예술가들로 인해 화가의 마을로 불리며 아주 중요한 예술적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밀레와 르소를 중심으로 발전한 바르비종파는 작가들의 소박한 농촌 풍경을 소재로 한 목가적인 풍경화가 특징입니다. 숲과 연못, 거대한 들판의 아름다움에 작가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작업실을 박차고 나와 직접 야외에서 캔버스를 보고 붓을 들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화폭에 담으며 당시 유행하던 리얼리즘 사상을 특유의 서정적 분위기로 승화시켰죠. 바르비종에 위치한 밀레의 생가에는 그의 작업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고 바르비종 화가들이 즐겨 찾았던 간느 여인숙은 박물관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화가들의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1857년 밀레가 43세 나이에 완성한 그림입니다. 24년간 갈고 닦은 미술 인생을 담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밀레는 유년기에 장남으로서 농부인 아버지를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때문에 농사일에는 이미 익숙했던 밀레가 한창 활동한 30대에 파리의 숨가쁜 도시를 벗어나 작은 농촌 마을 바르비종에 정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밀레는 만종에 대한 영감으로 유년 시절을 떠올렸죠. 밀레는 빛과 인물의 운동감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이 익명의 농부를 신성하게 표현했습니다. 황혼의 붉은 빛은 두 인물을 그늘지게 하였지만 평야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장엄하게 비추고 있죠. 우리의 시선은 밝은 배경보다는 가까운 두 인물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밀레는 의도적으로 높은 수평선으로 이 두 부부를 강조해 주었습니다. 감상자가 마치 박물관에서 조각상을 보듯 두 부부를 우러러 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죠. 이 그림의 사이즈는 가로 66cm, 세로 55.5cm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웅장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꾸르베가 인물들을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했지만 밀레는 인물의 초상을 의도적으로 가려두어 이상화시키고 있습니다. 밭의 고랑과 수평선은 인물의 수직선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순간적으로 정지된 모습을 강조합니다. 하다못해 앞에 농기구와 수레까지 심오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 이 모든 게 계산되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인 1850년 프랑스로 돌아가 볼까요? 시골에서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 주인이 아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회적으로 가장 최하위층인 소작농이었습니다. 땅 주인들은 재산의 이득을 위해 농부에게 땅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득을 취했죠. 농부들의 복지보다는 그들의 소득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종에서 이 두 부부는 술에 쌓아놓은 수확물보다 남루한 바구니 속 몇 안 되는 감자를 향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수레한 작물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지주들은 심지어 그들이 미처 수확하지 못한 나달들을 줍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밀레가 같은 해에 그린 이삭죽기도 이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겨우 얻은 특권이었죠. 하지만 밀레는 의도적으로 겸손한 영혼들의 위험과 고난에 대해 존경을 드러냅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작은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을 숭고하게 표현하였죠. 그런데 저녁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슬퍼 보이는 건 제 생각인가요? 동시대 작가는 물론 많은 후배 작가들은 밀레의 작품에 심취했고 실제로 재해석된 오마주들을 남겼습니다. 초현실주의자 살바도르 달리는 이 미스테리한 부부에 대해 가설을 제기했죠.
그는 분명 이 캔버스에 무언가 숨겨진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달리는 이 그림에서 평화로움보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여 1938년 밀레 만종에 얽힌 비극적 신화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달리는 만종의 비극적 신화는 바로 이 두 부부의 상실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결론 내렸죠. 이 두 부부의 슬픈 얼굴이 사사나에 대한 기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달리의 주장은 과연 터무니없었던 것일까요? 1963년 루브르 박물관은 사실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분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감자 바구니가 직육면체의 형체 위로 덧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진 이 기하학적 모양은 그들의 죽은 아이의 관이었을까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배고픔으로 태어나자마자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 밀레는 죽은 아이의 시체를 그려 넣었는데 그 주제의 잔혹성 때문에 죽은 아기 대신 감자를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그 이후에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에 집착했습니다. 훗날 그는 만종에서 나타난 두 인물이 성적 의미를 상징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남성은 모자로 감추고 있는 발기된 성기를, 여성은 교미 직전의 사마귀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달리는 여성의 자세를 기도하는 사마귀에 비유하는데 사마귀는 교미 전 기도를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이는 수컷을 잡아먹기 직전 평화로움을 가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모자로 가려진 남성성과 막 잡아먹으려는 여성성을 이 두 인물의 형태가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해석은 달리가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공포를 드러냅니다. 초현실주의의 무의식으로는 이같이 억압된 성으로 도상을 해석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밀레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작가 중 방고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방고우는 밀레를 존경했고 밀레의 작품을 카피하며 페인팅에 필요한 여러 노하우들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밀레는 방고우에게 멘토이자 스승이었죠. 직관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평범한 대상의 숭고함을 포착해낸 밀레는 방고우뿐만 아니라 인상주의자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만종에 대한 종교적 해석은 어떨까요? 어떤 이들은 밀레의 만종이 수태고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수태고지는 종교적으로 수천 수백 년 동안 화가들의 단골 소재였죠. 이 여성 마리가 곧 예수님을 출산할 것이며 대지 위의 바구니는 예수의 탄생을 형상화한다는 것이죠. 남루한 농부들의 겸손한 노동과 그들의 희생은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으며 먼 발치에 있는 교회와 중첩되면서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밀레의 만종에 얽힌 해석과 일화는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밀레의 작품을 숭고하고 장엄한 농부의 삶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가 보여준 통찰력처럼 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난 미화된 의미를 걷어내보면 작가가 진심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그 알맹이를 마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당신이 이 그림에 이끌리고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희극일까요? 아님 비극일까요?